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이 내려져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됩니다.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4만여 개 기관 240만 명으로 배우자까지 합치면 무려 4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합헌 결정이 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 그 배우자가 1회에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된 대가성 직무 관련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 소원을 냈던 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했고 외식업계와 일부 농수축산 단체는 반발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총선 공천 개입 녹취록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도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새누리당의 변화와 쇄신이 말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뒤 고혈압과 당뇨 의심자로 판정되면 무료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대 암에 대한 모든 확진검사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보다 0.12%포인트 하락한 연 2.77%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1번지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합니다. 먼저 뉴스 1번지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는 주목해야 할 뉴스를 빠르게, 깊게, 쉽게 전해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평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40분, 주말에는 4시부터 5시까지 방송되는데 저는 주말인 7월 24일 오후 4시 22분부터 4시 44분까지 22분간 방송된 뉴스 1번지 박 대통령 청와대 관저 휴가 전국 구상 전망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희용 한양대 겸임 교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이 출연해서 매의 눈이자 공정한 저울추로서 전국 현안들을 평가하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진행자인 정영빈 기자도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여름휴가는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 문제들 때문에 편안하게 쉬지를 못할 테지만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 박 대통령 휴가 전국 구상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게 당연하지요. 정영빈 기자의 첫 질문은 올해도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실 예정입니다. 취임 첫 해를 빼고는 3년 연속으로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라 보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성호 교수는 대통령이야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국민과 함께 고통과 편안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미 이원종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잠자는 시간 빼고 100% 일하신다고 국회에서 답한 바 있고 박 대통령이 워커홀릭인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김이 빠지는 언급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퇴근 후 일상을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는데 오바마는 보고서와 이메일 읽는 것 외에 당구도 치고 스포츠 전문 채널을 시청하거나 소설도 읽고 낱말 맞히기 게임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국민들도 재미가 있고 공감도 가고 동질감도 느끼겠지요. 두 번째 질문은 박 대통령이 휴가 때
비중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용 겸임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병우 수석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짚어줍니다. 정말 말이 휴가지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여러 문제의 해법을 강구하고 고심해야 할 것 같아 안쓰럽게 합니다라면서 강희용 겸임 교수는 연휴 직후에는 뭔가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에 일신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압박합니다. 정영빈 기자는 이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인은 청와대에서 자진 사퇴할 뜻은 없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박계 당권 주자들까지도 사퇴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우병우 민정수석,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은 일단은 최소한 대통령이 신임하는 우수석에 대해서 어쨌든 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는데 자진 사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마치고서는 항상 인사교체를 단행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휴가에서 돌아와서 국면 전환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인사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상당히 모범 답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연히 개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장성호 교수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8.9 전당대회가 끝난 후 우병우 수석의 검찰 조사를 보고 당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당대표가 들어서는지 또 최근에 공직기강 문제로 해서 장관들도 교체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러니 내각과 우병우 수석 문제는 8.9 전당대회 이후로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내다봅니다. 이에 대해 강희용 겸임 교수는 그런데 전대 이후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 전당대회에서 친박, 비박 후보들이 나와 경쟁하는 구도인데 우병우 문제를 그때까지 끌고 간다면 비박을 도와주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전당대회 전에 우병우 문제를 조기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반박합니다. 두 출연자의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는데 어느 쪽이 맞는가 조만간 결과가 나올 터이니 시청자들로서는 귀추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 전당대회 구도, 더민주 전대 전망 등을 놓고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서청원 친박계 대규모 만찬회동, 김무성의 비주류 지지선언, 조직 동원력보다 여론조사가 관건 등의 이야기와 송영길, 김상곤, 더민주 당대표 출마선언 등도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오게티라고 한다면 박 대통령 휴가 전국 구상이라는 코너 제목이 나왔는데 휴가 전국 구상이 아니라 전국 휴가 구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계가 모두 휴가에 들어가는 8월 초의 휴가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구상하는 거라면 휴가 전국 구상이지만 복잡한 전국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의 휴가 중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뉴스 1번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봤는데요. 뉴스 포커스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포커스는 다양하고 알찬 고품질의 뉴스, 감동과 공감이 있는 뉴스, 스토리가 있는 오전 종합 뉴스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지난 7월 21일 10시 36분부터 50분까지 14분 20초 동안 방송된 뉴스 포커스 트럼프 정치적 이단에서 대선 후보 등극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 초대 손님은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는데 임광빈 앵커의
그동안 막말과 기이한 행동으로 조롱을 받았던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어떻게 160년 전통의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묻자 이신화 교수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 반이민, 반자유무역, 반지구화 등 민심을 잡는 어젠다 세팅과 간단 명료한 메시지 전달로 백인 저소득층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풀이해 줍니다. 성유미 앵커가 그런 어젠다가 본선에서도 통할까요? 라고 질문하자 이신화 교수는 미국 대선은 박빙의 차이로 대통령이 갈리는데 2,800만 명에 달하는 히스패닉과 흑인이 힐러리를 지지하니 트럼프의 경우 본선에서는 통하지 않아서 당선이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토로합니다. 임광민 앵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분담 등의 주장을 계속 고수할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라고 묻자 이 교수는 미국도 트럼프가 되는 건 플랜 B라고 합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지요. 방위비 분담, 한일 핵무장, 미군 철수, 한미 FTA 재협상 등이 공화당 정강에서 빠졌습니다. 주류 공화당이 본선에 불리한 부분들은 빼버린 것인데 대통령 개인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트럼프가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성유미 앵커가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북 정책이 다른데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중국 분들과 이야기를 해도 오바마의 국무장관을 역임한 힐러리가 되면 예측이 가능하고 덜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힐러리가 안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할 것 같고 오히려 2018년 이후에 방위비 분담, 핵 재처리 등 협상은 트럼프와 더 잘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라고 풀이를 해줍니다. 또 누가 되든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데 한국 건너뛰기, 즉 코리아 패싱, 한국을 무시하고 동시에 건너뛰는 상황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중요한 조언을 해주어서 참 많이 깨우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두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왼쪽이 자막은 코너 또는 주제를 안내하고 자막은 발언의 요점을 요약해 보여주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와주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교란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영상 문법의 기본이 메시지를 차분하게 전달하려면 화면을 조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왼쪽이 자막이 너무 빈번하게 교체됨으로 인해서 메시지 전달을 교란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합뉴스 전체 차원에서 연구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트럼프 전당대회 이틀째 만에 클린턴의 1%포인트 역전이라는 자막이 표출되고 왼쪽 상단에 트럼프, 힐러리의 역전이 10번 나왔지만 발언 내용이나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미 대선 판세 그림에는 힐러리가 이길 확률이 76%라고 나와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제작진이 좀 더 치밀하고 성의 있게 데이터를 준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방송된 비즈톡톡을 살펴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손누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비즈톡톡을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비즈톡톡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비즈니스 소식을 쉽고 재밌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최신 트렌드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덕분에 실생활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뿐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방송된 비즈톡톡에서는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열풍을 몰고 있는 한국 야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야구의 비즈니스 현장, 그곳에 찾아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생생함을 전해주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 방송된 비즈톡톡은 많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그 열풍의 주역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800만 관중 동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데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리그의 질적 수준이 동시에 향상되면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 팬들이 늘어난 것이 야구가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한 이유라고 소개합니다. 진행자 김범준 개그맨과 은예솔 아나운서가 경기가 한창인 한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응원하는 구단의 유니폼을 맞춰 입고 신나게 응원하는 야구 팬들을 보니 현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마치 야구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곳곳에 여성 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온 여성 팬들, 그리고 아이와 가족과 함께 온 주부 관중도 있었습니다. 여성 팬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가 남자잖아요. 되게 좋죠. 여성 팬들이 많으면 애기 데리고 와도 눈치도 안 보이고 더 편하고, 예. 백화점 다음으로 좋은 것 같아요. 현장을 찾은 여성 팬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만 함께 온 남성 친구나 남편 혹은 아이들과도 이야기해봤다면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 진행자는 뜨거운 열기 속 야구장에서 목청껏 응원하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주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야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한 번쯤 야구장에 가서 신나게 응원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여성 관중은 지난 2011년 39%에서 지난해 43%로 크게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표를 활용해 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고 늘어난 여성 팬을 쉽게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생긴 각 야구 구단의 프로모션 변화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레이디스데이, 우먼스데이, 야구 특강 및 픽업 서비스 등 몰랐던 유익한 정보들이었는데요.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냈지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 한편으론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기혼 여성을 위한 야구 교실은 자세하게 다뤄졌습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는 주부 야구 특공대인데요. 무려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홈경기 무료 입장, 야구 강의 수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성 팬들 중 주부에 주목한 것이 흥미로웠는데요. 한 관계자는 주부가 가정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주부를 공략함으로써 구단에 대한 좋은 인식과 이미지를 얻고 아이들까지 팬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부님들이 아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또 히어로즈 팬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들은 또 여성들의 구매력에 집중한 것이 소개됐습니다. 여성들은 야구를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닌 놀이 문화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경기 자체를 떠나 패션, 응원 방식, 야구장의 분위기 등 그 자체를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이는 여성 팬들의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를 겨냥해 구단들이 출시한 독창적인 제품들도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여성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야구장 먹거리 혹은 야구장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야구장을 찾는 여성들이 늘어난다고 소개하면서 진행자가 직접 체험해본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공이 배트에 맞을 때 그 쾌감과 짜릿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방송을 보고 직접 스크린 야구장을 찾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는 야구가 아니라 하는 야구를 소개했습니다. 직접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여자 사회인 야구단을 만나봤는데요. 전국에 벌써 47개가 있다고 합니다. 성적은 좋지 않지만 야구 자체를 즐기는 여성 야구단 한 스타를 보며
야구에 대한 여성들의 열정과 애정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난해 창단한 국내 유일의 여자 연예인 야구단 한스타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 야구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주며 방송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시청자들 가까이에 다가서는 톡톡 튀는 비즈니스 전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막말 파문과 현직 검사장의 비위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야 3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딴 공무원 비위 관련 보도를 우리 언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공무원들의 이딴 비위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 관련 보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야말로 공직사회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나라의 백년지 대계를 설계하는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 막말로 온 나라를 충격에 빠지게 했고요. 또 현직 검사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까지 연일 정말 공무원 비위 관련 소식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같은 사건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낯을 비추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명 공수처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친인척, 또 장차관, 사정기관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이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검찰에 맡기지 말고 따로 수사처를 설치해서 공무원에 대한 비위를 수사하고 기소하자는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네네. 우선 동아일보는 현직 검사장이 첫 구속까지 이르게 된 데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는 것이죠.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그리고 검찰 간부의 정치화라는 현실이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제도를 이번에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청와대나 검찰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신뢰를 잃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독립기관의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매번 좌절되어 온 이런 기관의 설치가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실현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주목을 하면서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의 이제 태도가 법안 통과 여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상 김영란법의 제정과 또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라든가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같은 다방면에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법 정비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비위가 발각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우리 언론 보도에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정경유착 그리고 법조비리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 않게 들리는 이런 부실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가 사실 사회 집단 간의 어떤 갈등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과 반대 그리고 여당과 야당 또 이해 당사자들의 상반되는 의견을 강조하다 보면 문제의 초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란법을 보더라도 이 법의 핵심 취지는 이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전에는 긍정적인 시각의 보도가 많았다면 대상에 포함된 후에는 김영란법을 어떤 논쟁의 중심으로 부각시키면서 경제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의 기사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부각시키다 보면은 무엇이 중요한 본질인지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법안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이 생기고 또 상황을 어쩌면 제자리 걸음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취지는 좋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의 어떤 비위 척결을 위한 법 제정을 두고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를테면 공직사회의 저항이라던가 그리고 머뭇거리는 정부, 이를 또 미루는 국회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어떤 특정 기관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보다는 이제 본질적인 접근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논의 과정의 중요성들이 좀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3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 보도의 행태도 짚어주시죠. 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 혁신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통해서 검찰이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이제 촉구를 하면서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새로 만들자는 야권의 주장에는 제동을 이제 걸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위헌의 논란이 있다, 그리고 업무가 중첩된다, 행정력 낭비다, 그리고 정치권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 등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면에 야3당은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자는데 더욱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위기죠. 이 법안이 요즘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큰 이유를 좀 들자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그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뭐 이런 점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정치권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받아 적어서 보도하기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왜 이런 사안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눈높이에 맞춘 그런 보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비위와 관련된 수사가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최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이런 기구가 필요한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거구나. 뭐 이런 좀 배경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공직자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든가 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이 법망을 피해가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대한민국의 고위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좌절감 같은 것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탈법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면 성공한 인생이 되고 또 부도덕한 어떤 방법으로라도 출세를 하면 사회의 지도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공직기관 회의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무원 관련 보도에 있어서 우리 언론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대통령의 레임덕 논란은 너무 일찍 얘기가 나와서 국정 혼란을 좀 야기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도 앞장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레임덕은 임기 말에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사권이라든지 어떤 권한이 모두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레임덕이 구조적으로 올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인데 네. 아직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 12월이 대선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네네. 아직도 멀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레임덕으로 가고 있다는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이 오히려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레임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당정청이 다 흔들린다라는 이제 기사를 써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언론 보도는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거나 이제 소통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를 이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모든 원인을 레임덕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팩트 전달 외에도 정보를 선택해서 해석하고 또 비판하고 또 여론을 조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각에 따라 정보의 내용이나 성격이 왜곡돼서 이제 사회적 혼란이 어떤 조장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공무원 비위 관련 보도에 대해서 김진숙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임명을 하시고 이제 장관님이 뭐 어떤 면 때문에 고위공직자인데 왜 이렇게 여러 번 거짓말 하셨어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일부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